탄수화물을 완전히 끊고 건강해 보겠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. 차라리 좀 굶는 것도 몸 회복에 도움이 된다. 그닥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. 양을 더 줄이셔야지 되는 겁니다. 내 몸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. 안녕하십니까. 마음 편한 유해과 김준영입니다. 아플 때일수록 진짜 잘 먹어야 하나요? 아프니까 사실 식욕이 떨어지지 않습니까? 극복을 하려면 잘 먹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, 아프면 식욕도 없고 잘 먹어지나요? 잘 안 먹어지잖아요. 억지로 먹으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요. 특히나 장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가 뭐 장염이 걸렸다 이러면 굶는 게 더 낫고요. 근육통이 있거나 열이 날 때도 사실 음식을 먹지 않아야 그게 회복 에너지로 쓰여지면서 우리 몸이 이제 면역도 강화되고 훨씬 더 이제 좋아지는 그런 경향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. 급성으로 아플 때는 차라리 좀 굶는 것도 몸 회복에 도움이 된다,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탄수화물은 진짜 몸에 안 좋나요? 탄수화물이 나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게 설탕, 밀가루, 음료수에 들어있는 뭐 액상 과당, 그 다음에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과당, 이런 것들이 다 탄수화물이거든요. 이런 음식들을 피해야지 우리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다 탄수화물로 너무 일반화돼 가지고 포장이 돼버린 것 같아요. 이 탄수화물이 물론 뭐 당독소라고 해서 그렇게 우리 몸에 좋지 않게 영향을 주는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, 문제는 탄수화물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헌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만들어진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지 됩니다. 포도당은 탄수화물에서 만들어지죠. 포도당은 6개의 탄소가 있는 6탄당이에요. 근데 핵에 들어있는 거는 6탄당에서 탄소가 하나 빠진 5탄당으로 됩니다. 그렇게 해서 핵이 잘 만들어져야지만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. 아픈 분들도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고 건강해 보겠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지 됩니다. 갈아서 마셔야 건강에 좋나요? 갈아 마시는 게 굉장히 편리하지 않습니까? 갈아서 과일 주스를 마신다든지 야채랑 이렇게 같이 섞어서 드신다든지, 채소만으로 이렇게 갈아서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요즘은 많이 있죠. 또 뭐 마녀 스프다, 히포크라테스 스프다, 갈아서 마시는 게 일정 부분은 좋기는 하지만 씹어서 먹는 것보다도 훨씬 더 혈당을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단 뭐 여러 가지 뭐 재료들 이런 것들은 덜 넣는 게 훨씬 더 좋고요. 즙을 짜서 먹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.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나요? 운동이 건강을 유지를 하는데 좋은 점은 근육량을 유지를 하거나 늘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근력의 힘을, 근육의 양을 늘리는데 이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운동을 하시는데요. 그런 운동들이 보통 일상생활을 사시는 분들에게는 그닥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. 적당한 양의 운동이 훨씬 더 좋은데요. 숨이 할딱할딱, 땀이 짜작짜작, 이런 운동을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. 20-30분을 했는데 그런 상태가 됐다라고 하시면 좀 쉬어보세요. 1분 안에 호흡을 가다듬을 수 있다 그러면 적당량의 운동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해 볼 수가 있고요. 숨을 이게 가다듬는데 2분, 3분이 걸리고 힘이 들다라면 양을 더 줄이셔야지 되는 겁니다. 본인의 몸에 맞게 적당량의 운동량을 선택을 해야지 일정하게 이 정도의 운동을 해야 됩니다. 팔굽혀펴기 10회를 5세트를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좀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생야채를 먹으면 몸에 좋나요? 한때는 생식 바람이 엄청 불었죠. 또 생야채를 굉장히 또 선호하기도 하고요. 특히나 이제 젊은 여성들은 실제로 샐러드를 굉장히 많이 드시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달리 현대인들에게는 생야채가 별로 좋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. 장이 대부분 현대인들이 좋지 않은데요. 이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생으로 되어 있는 음식들을 자꾸 섭취하는 것이 소화에 굉장히 부담을 주게 되고요. 장 상태를 나쁘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. 그리고 장이 좋지 않을 때는 장에 유해균들이 많이 있을 가능성들이 높은데, 그 유해균 중에서도 곰팡이가 있는 경우에는 생야채가 굉장히 상태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생야채를 가끔씩은 괜찮지만 나는 아침마다 틈이 날 때마다 항상 생야채를 드시는 것은 별로 좋지 않고요. 특히나 이제 고기를 드실 때는 생으로 되어 있는 야채들을 좀 덜 드시는 게 좋습니다. 쌈을 싸 먹는다든지 아니면 겉절이를 드신다든지, 이런 음식들은 고기를 드시면서 익힌 나물 반찬과 좀 드시고, 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따로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
단백질 섭취 무조건 많이 해야 할까요?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필요하죠. 보통 단백질 하면은 근육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. 사실 근육도 중요하지만 근육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우리 몸에서 세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소를 만드는데 이 단백질이 대부분 쓰여지게 됩니다. 효소가 없다면 뭐 시체랑 다름이 없죠. 단백질을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부터 제공을 이제 받아야지 되는데요. 소화 흡수가 되려면 펩타이드가 되고 아미노산이 되어서 흡수가 이제 되게 되는데요. 그 과정이 다른 음식들,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포도당이 되고 지방이 지방산으로 되고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과정이 어렵습니다. 소화시키기가 쉽지 않은 음식 중에 하나예요. 또 찌꺼기가 또 많이 남고 찌꺼기가 남았을 때는 이 질소화합물이 발생해서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들이 많이 이제 끼치게 되는데요.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게 노인입니다.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소화력도 떨어지고 찌꺼기는 훨씬 더 많이 생기게 되죠. 연소가 덜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요. 노인이 되었을 때 장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을 때 그래도 단백질 섭취를 꼭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일주일에 2, 3인분 정도의 고기를 섭취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식물성 단백질보다도 동물성 단백질이 인간의 몸에 훨씬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훨씬 더 좀 더 적합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아미노산은 같지만 구성 성분 자체가 식물성은 몇 가지가 빈틈들이 있게 됩니다. 식물성이라 그래서 더 쉽게 소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을 일주일에 2, 3인분 정도는 드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단백질 섭취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건강보조식품을 꼭 챙겨 먹어야 하나요? 말 그대로 건강 보조식품입니다. 건강식품은 안 먹고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먹어도 차이를 잘 모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. 투자라고 해서 금방금방 이렇게 이득을 보게 되면요, 그거는 그냥 투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? 그거랑 마찬가지로 내가 영양제를 먹었더니 오늘 하루는 반짝, 안 먹었더니 오늘 하루는 시들, 이게 반복이 된다. 그러면 내 몸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. 그 영양제가 좋아가지고 내가 반짝하는 게 아니고요. 이렇게 반짝하도록 만드는 영양제들을 계속 드시잖아요. 어떻게 되냐면 행주를 너무 꽉 짜는 꼴이 됩니다. 계속 반복해서 많이 짜게 되면요, 나중에는 걸레가 돼버리죠. 이거는 행주로 쓸 수가 없어요. 세포가 너무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도록 계속 자극을 했을 때 이 세포가 결국은 더 빠른 속도로 노화가 되고, 그 세포가 노화가 되면 내 몸 자체가 기능을 점점 잃어가게 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영양제가 나를 살려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큰 착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체질에 따라 먹어야 할 음식이 다른가요? 체질이라고 하는 것이 한의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신봉하는 그런 이론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런 검사들을 하신 분들을 객관적으로 이제 다시 검사를 해보면 좀 다릅니다. 그렇게 체질이 있다, 없다 이런 것들은 좀 더 고차원의 문제고, 현실적으로 우리가 풀어내가야 되는 문제에서는 크게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들, 또 싫어하는 음식들, 내 몸에 맞는 음식들, 맞지 않는 음식들을 좀 더 이제 구체화시키고 객관화시켜 볼 수가 있는 검사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 검사를 통해서 내 장에 진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아닌지, 내가 이상적으로 문제가 될 거다 아니다라고 추측하는 것이 아니고, 그것을 판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장 건강을 유지를 하는데, 또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를 하는데 적용을 시켜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 검사들이 내 몸에서 단백질 소화를 잘 못 시켜서 계속 찌꺼기로 남고 장 상태를 나쁘게 만드는 만성 지연성 음식물 알러지라는 검사가 있거든요. 그런 검사들을 이제 해보시면 체질을 검사를 해서 내가 음식을 조절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오늘은 건강을 위해서 매일 해오던 것들 중에 오히려 면역을 떨어뜨리고 건강을 망치는 일상 습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